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N 건대센터 슈퍼스타 토익의 RC 강사 박자은입니다. 이번에 우리 part7의 이중 지문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 건데요. 이중 지문은 싱글 지문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문이 두 개가 됐다는 점과 그리고 질문 5개가 딸려 나오는데 그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두 개 지문에서 정보를 연계해서 푸셔야 되는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진 거고요. 다른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을 먼저 읽고 또 질문 순서대로 보통 답이 나열되므로 그래도 질문 순서에 따라 글을 보시면서 다만 단어가 패러프레이즈 된 것만 좀 주의하셔서 그렇게 스캔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선별해서 읽는 건 좋진 않아요. 이제 2중, 3중까지 오셨을 때는 꼼꼼하게 시험장에서 읽으시면서 답을 정확하게 고르시는 게 훨씬 전체 점수엔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은 앞쪽에서 좀 하면서 우리는 이 다중지문까지 내가 시험장에서 왔다는 거 굉장히 잘하신 거니까요. 오히려 시간보다는 그냥 꼼꼼하게 정확성 위주로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편지와 이메일을 활용한 이중 지문을 같이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대표적인 유형으로 선별한 거니까요. 같이 쌤과 함께 풀어보면서 어휘 정리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출제 공식인데요. 이중 지문 중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이죠. 어쨌든 두 개 지문 중 하나 정도는 편지나 이메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신 편지, 이메일끼리 연계할 수도 있지만은 편지와 광고 또는 이메일과 광고 그리고 편지와 기사, 편지와 이메일과 기사 이런 식으로 다른 글과 섞어서 낼 수도 있다는 거, 또 양식을 같이 제시할 수도 있다. 그죠? 또는 방금 말했던 편지와 이메일끼리 서로 두 개의 지문을 세트로 낼 수도 있겠고요. 싱글 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었을 때 편지, 이메일을 쓴 목적 등 또는 전체 지문을 이제 파악하는 문제들이 질문에 출제될 수가 있고요. 또는 특정한 키워드를 갖고 푸는 문제죠. 요청사항이나 또는 변동사항 같은 부분적으로 답을 세부적으로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딸려 있을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두 지문의 연결고리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꼭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일지를 좀 예상을 하면서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기출 예제 이메일 지문과 쿠폰이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건데요. 두 지문을 어떻게 연계하는 문제를 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예제 문제는 연계 문제만 이렇게 수록을 한 겁니다. most likely 같은 키워드가 있을 때는 보통 연계 문제일 때가 많아요. 아마도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디에 아마도 이 존스턴 씨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정확히 답을 안 주겠다는 거죠. 두 개의 정보를 내가 알아서 연계를 좀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도 존스턴 씨라는 이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하고 이 핵심어로 단서 위치를 파악을 하고요. 지문 1에서 일단 1차 정보를 검색하고 지문 2에서 그거에 필요한 이제 연계 정보를 한 번 더 찾으셔서 답을 내야 되겠다. 그죠? 같이 한번 지문을 볼까요? 지문이 길죠. 여러 개 쫙 읽다 보니까.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일단 존스턴 씨니까 이 사람의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소속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봤더니 우선 호텔의 직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아래 이렇게 나오죠. 이 호텔의 게스트 서비스 부서의 부장 정도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죠? 이 사람의 직책을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알아낸 거예요. 그죠? 고객 서비스 부서의 부장이구나. 이제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다 읽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두 번째 지문이죠. 이제 쿠폰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고객 서비스 부서 쪽으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메일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도 나오는데 우편 주소를 보면 실제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봤더니 호주의 브리즈번에 있는 그런 부서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질문에서 이 존스턴 씨의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고객 서비스 부서의 부장이니까 당연히 브리즈번에 이 사람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서마다 위치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지금 브리즈번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래도 보기에 이렇게 고유명사나 또 눈에 띄는 키워드를 줄 때가 많으니까요. 질문 먼저 읽고 여기 연계 문제일 수 있겠다 예상하면서 지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이 테스트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질문이 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읽으실 때는 한 2개 정도 질문을 읽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숙달되시면 한 3개 정도까지 질문 읽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실 5개 질문을 한 번에 쫙 스캔하면서 조금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쌤은 같이 5문제 같이 읽고 지문을 좀 꼼꼼하게 번역을 하면서 같이 답의 단서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So what is one purpose of the letter? 첫 번째 글이 편지 글인데 이 편지 글의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냐고 했죠.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해서 목적이 좀 여러 가지인 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긴장되긴 하는데 제대로 보기에 준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건 단어는 찾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질문 읽으시면서 이 단어만큼은 글 속에서 어디 있는지 좀 표시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디멘션은 보통 크기란 뜻도 있는데요. 또 이 자체가 뭐 특징 이런 뜻도 있어서 이 다이어기 때문에 사실 딱 지금 답을 고를 수는 없는 거고요. 문맥을 일단 읽으면서 글 속에서는 어떤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dimension.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이니까 이제 아래 글로 아마 내려가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지문인데 나이두 씨는 왜 이 이메일을 썼느냐. 그래서 첫 번째 글 편지글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있는 이메일의 목적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가지 글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죠. PNB라는 업체에 체스월스 브랜치가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암시된 거, 언급된 건 무엇이냐. 이런 문제도 좀 키워드가 없는 문제일 수 있어서 보기를 좀 스캔하고 가셔도 괜찮고요. 네, 글이 길진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츠월스 지점에 대해서 암시된 거, 언급된 거. 마지막 나이두 씨에 대해서 암시된 거.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특히 암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좀 긴장해야 돼. 아, 나이두 씨에 대한 정보를 내가 두 가지를 연계해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를 그래도 질문을 읽으면서 좀 잡았고요. 같이 지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바로 편지 글인데요. 봤더니 무탄비 씨한테 쓰는 글이고요. 2월 7일 날 쓴 글이네요. 이 사람이 인사부서장인 거죠. 아까 PNB라는 명칭이 나왔는데 이게 은행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행의 인사부장이 무탄비 씨한테 누군가 글을 쓰고 있다. 가볼게요. I would like to be considered. 저는 고려되고 싶어요. 이게 딱 목적인 거예요. would like to 하면은 이 사람이 원하는 바가 딱 나온 거죠. 뭐에 대해서 고려되고 싶대요? 이 지점장 직무에 대해서 고려되고 싶대요. 바로 이 PNB의 지점인데 요거 나오죠. 채츠월스라는 아까 봤던 요 지점에 제가 지점장이 되고 싶어서 고려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너반이란 지역에 있나 봐요. 근데 이 지점이 아직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Scheduled to open on June 2nd. 그러니까 지금 2월이니까 꽤 남았죠. 6월 2일에 오픈할 예정인 요 새로 생기는 이제 지점인데 요 지점에 제가 지점장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I have been working in this capacity. capacity 능력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직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직위라는 건 이 지점장 직위에서 제가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In our PNB office in 벨빌, 다른 곳인 거죠. 케이프타운에 있는 벨빌에 있는 저희 은행 지점에서 제가 지점장이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For the last 5 years, 지난 5년 동안. 그래서 이미 이 업체의 직원이고 지점장이었는데 다른 지점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예요. Apart from 뭐뭐 이외에도 my knowledge and skill set, 저의 지식과 능력 이외에도 I bring, 저는 가지고 온다는 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런 거를 회사한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그러니까 여기서 디멘션이 아까 동의어 문제였는데 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죠? 어떤 특별한 이 사람이 어떤 특징, 특성을 내가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디로? To the position, 이 직무로 that others may not,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직무에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런 특별한 나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대인 관계인 거죠. 수많은 이 지역의 local resident, 그죠? 이 주민들과의 어떤 인맥, 그런 대인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누굴 포함해서 including business and community leaders, 이 비즈니스 업계에 있는 이 리더들과 그리고 이 지역사회 리더들을 다 포함해서 유명한 사람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Until 2 years ago, 2년 전까지만 해도 my parents owned a popular restaurant in Chatsworth. 이 채츠워스 지역에 우리 부모님이 유명한 식당을 운영했었대요. 그래서 I have come to know many local residents. 제가 많은 이 지역 주민들을 알게 됐고요. Therefore, 따라서 I can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제가 아주 귀중한 가치 있는 그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o the company, 이 회사에 by building our client base, 우리 고객 이 기반을 구축을 함으로써 제가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죠.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고려해 주실 것에 감사드리고요.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소식 듣기를 기다릴게요. 라고 나이두 씨가 지금 글을 쓰고 있다죠. 그래서 아주 외부에서 이 은행에 딱 지원을 한 사람은 아닌 겁니다. 이미 이 은행에서 일을 해왔는데 이 채츠월스라는 새로 생긴 지점에 제가 지점장으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래서 나이두 씨가 아까도 사실 나이두 씨가 쓴 글이거든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8월 4일 날 채츠월스 지점에 있는 직원들한테 글을 쓰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봤을 때 거의 예상이 좀 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아마도 채츠월스 지점에 얘는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 여기 직원들한테 쓸 일이 없잖아요, 글을. 그죠? 좀 예상을 하면서 가보는 거죠. Many happy returns 하면 이거는 축하합니다. 이 정도로 의역하시면 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직원들 하면서 가볼게요. At the inauguration of this office in August 4th of last year, 작년 8월 4일에 이 지점의 개점식에서 inauguration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취임식 같은 것도 되고요. 이건 이제 은행의 지점이니까 개점식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저희 작년 8월 4일 날 이 개점식에서요. We promised 저희가 약속했었죠. 이 채츠월스 지역의 주민분들께 뭐라고? We would deliver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우리가 이 재무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해 드릴 거라고. That reflect the company's core value. 우리 회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재무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드릴 거라고 약속을 했었대요. 핵심 가치는 뭐죠? Of quality, 품질과 affordability, 어떤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integrity 하면 어떤 진실성 또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얘네의 코어 밸류인데 이런 걸 다 반영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죠. 근데 바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이 기념 행사에서 그러니까 1주년이 된 거죠, 지금. I can confidently say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we are honoring our commitment. commitment는 약속이란 뜻이 있고요. 우리의 약속을 저희가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이미 이 업체, 이 지점에 들어왔고 지점장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Our clients enjoy such benefit. 저희 고객분들은 혜택을 즐기시고 계시죠. 뭐와 같은? As extended business hours, 연장된 영업시간이라던가 또는 low interest rates on loans, 저금리 대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즐기시고 계시고요. They also interact with, 또한 교류를 하시고 계십니다. Professional, 전문가들과. 어떤 전문가들이죠? Who relate to their needs and concerns, 그들의 니즈와 또 관심사를 이해하는 그런 전문가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시죠 라고 했죠. The latter point라고 했는데요. letter는 후자입니다. 앞에 지금 두 가지가 나열됐는데 얘네가 즐기고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 그거를 지금 letter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후자는 is particularly evident, 특별히 분명합니다. 그렇죠? evident. 뭐로부터 보면 분명하대요? From the experiences our customers share on our website and on social media. 우리 고객분들이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고 계시는 그 경험들을 보면 특별히 확실합니다. 자명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가 후기에 아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So one posting on our website, 우리 사이트에 있는 하나의 게시글은 is from an elderly couple, 이제 좀 늙은 노부부로부터 온 포스팅인데요. Quite pleased that, 꽤나 만족을 했던 부부래요. One of our specialists visited them. 우리 전문가 중 하나가 그들을 방문해서 만족했대요. 집에 방문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assist them,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With the mortgage problem. 그 모기지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방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던 그런 부부였나 봐요. 또 하나의 후기인 거죠. Another posting, 이 포스팅이 생략된 거예요. 또 하나의 포스팅은 바로 한 여성으로부터 나온 포스팅인데 그 사람은 who was amazed, 굉장히 놀랐대요. Her replacement credit card, 그녀의 교체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가 한번 분실됐었는데 다시 발급받은 거겠죠. 교체 신용카드가 had actually arrived within 12 hours. 실제로 12시간 내로 도착을 했다는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여자가 남긴 후기래요. Just as the representative had assured her. 우리 직원이 그녀에게 확신했던 것처럼. 그죠? as는 뭐뭐처럼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약속처럼 12시간 안에 카드가 왔구나 해서 되게 놀랐던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후자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줬고 응대를 해줬는지에 대한 그런 후기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후기들, testimonials like this, 이런 것들과 같은 이 후기들은 speak volumes 하면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이 정도로 의역하시면 돼요.
about your dedication and professionalism죠. 여기서 you가 직원들인 거죠. 당신의 그 헌신과 이런 전문 의식, 프로 의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I'm proud and honored to be your manager. 정확히 나오죠, 여기. 저는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당신의 매니저가 된 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나이두 씨가 첫 번째 글을 쓴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 글도 쓰면서 이 사람이 실제 이 채츠월스 지점의 지점장이 되었고 만족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주는 그런 글이었다. 그죠? 그래서 지문 2까지 읽었고요. 우리 질문을 같이 적용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글 아까 편제 글의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첫 번째 글 보면 제가 고려되고 싶어서요. 이 지점장 직무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어필하면서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이 대인 관계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자기가 인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어필하려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어요. 강조하려고. 그죠? 특정 어떤 직업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특징, 퀄리티 하면 여기서는 어떤 자질, 특징인데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이라이트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죠? 이 첫 번째 글의 목적은 이 서론 부분에 정확히 좀 나와 있었던 편이고요. 자, 두 번째 아까 디멘션이라는 단어 조금 어려웠는데요. 물론 크기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는 제가 이런 특별한 디멘션을 이 직무로 가져다 줄 수 있어요라고 했다는 건 자기만의 어떤 특성, 특징 정도로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D번으로 답이 됐고요. determination 하면 결정 정도인데요. 뭐 안에 디멘션이라는 단어 뜻을 몰랐다고 해도 이렇게 결정이란 말을 이 문장에 넣어봤을 때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죠? proportion은 비율 이런 뜻으로 만약 얘를 어떤 크기 정도로 직역을 하셨다면 조금 갈만한 오답인데 그러니까 문맥 속에서의 뜻을 좀 보셔야 되겠죠. 이슈는 뭐 쟁점, 논점이란 뜻이 있고요. 신문의 호, 발행호 할 때 호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디멘션이 이런 뜻도 있구나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글 아까 나이두 씨가 이메일을 또 썼잖아요. 그 이메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막 직원들한테 좋은 얘기하면서 칭찬해 주는 거였어요. 그죠? 이런 후기들은 많은 걸 얘기해 줍니다. 당신들의 헌신과 프로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들의 매니저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답은 C였고요. praise, 칭찬해 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 고객들을 향한 이런 긍정적인 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려고 쓴 글이다. 그죠? B번에 사실 encourage도 되게 좋은 단어긴 해요. 앞으로 더 장려하고 용기를 주려고 쓴 글이긴 하겠죠. 근데 끝까지 보기는 읽으셔야 되고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라고 이렇게 옆에서 장려하려고 쓴 글은 아닌 것 같죠. 이 단어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맞는 보기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뭐 모티베이트를 해주려는 건 맞지만은 소셜미디어에 좀 참여해라. 너 SNS 가입해라. 이렇게 장려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틀린 보기들 주의하셔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연계 문제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어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5번 중에 연계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구나. 그죠? 아까 이 채츠월스라는 지점의 경우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지점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작년 8월 4일에 개관식이 있었다고 했고 바로 오늘 첫 번째 기념일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그죠? 된 지점이다라 볼 수 있고 답은 A번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축하했다는 거 알 수 있죠. 1년 기념일을 최근에 축하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답은 A번이 됐고 나머지는 알 수 없죠. 온라인 서비스, 많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일주일에 매일매일 7일을 여는지 기본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물론 고객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고 SNS에 많이 올리고 있고 하지만은 고객 수가 실제 점점 더 많아지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럼 5번이 이제 아주 유력하네요. 아까 연계 문제가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문 1과 지문 2의 내용을 연계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아까 나이두 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글에 제가 이 지점장으로 고려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채츠월스 지점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글에 이미 지점장이 된 걸 알 수 있죠. 이 채츠워스 지점의 직원들한테 글을 쓰고 있고 당신네들의 매니저가 되게 돼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한 걸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답은 B인데요.
그 사람이 수락했다는 거죠. 이 나이두 씨가 새로운 업무를 수락한 겁니다. 그의 상관, 내지는 고용주 또는 회사죠. 그 회사로부터 자기가 받은 그 새로운 업무를 수락했다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먼저 지원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그 직무를 준 거죠. 그래, 너가 채츠월스 가서 해라라고 줬는데 그 어사이먼트를 얘는 받아들였다. 실제 그 지점에 가서 지점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한 좀 과감한 패러프레이즈였어요. 그냥 이 사람이 지점장이 됐다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였다라고 표현한 거. 이게 좀 어려웠죠. 그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그죠? 2년 동안 그 식당에서 일했다는 거 알 수 없습니다. 그냥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했었어요. 이런 얘기였지. 그죠? 2년 동안 같이 일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헷갈렸던 보기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연결을 잘못했구나 오답을 교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쌤과 오늘 같이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서 단어 정리를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 삼중지문,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데 삼중지문의 전략과 또 지문 풀이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